요즘 저희가 이 소개팅 앱 관련한 사건, 사고 정말 많이 전해드리는데 자, 오늘 이 사건 보시면서도 어떤 점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백다희 아나운서 통해서 얘기 들어보시죠. 한 20대 여성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마음을 터놓을 이성 친구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후 한 남성이 다가왔고 그와 설렘이 넘치는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남성은 그녀에게 늘 다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주지 않겠다며 사귀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남성은 이런 문자도 보내는데요. 죽이 먹고 싶다. 족발을 사달라. 여성은 기꺼이 기프티콘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연인과 다름없던 두 사람, 얼마 되지 않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맙니다. 두 사람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 기자가 이게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실래요? 네, 이 여성은 2020년 9월에 이 남성을 소개팅 어플로 만났다고 합니다. 대화가 잘 통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이렇게 대화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아버지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자신은 그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귀자, 내가 상처를 주지 않겠으니 나에게 와라 이런 식으로 구애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이 먹고 싶다. 족발이나 피자를 보내달라 이런 메시지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여성은 좋아하는 마음에 기프티콘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금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유, 지금 벌써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 이 그지냐 막 지금 이러고 계시는데 예? 양 변호사님, 자, 저 정도까지는 그냥 애교 연애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또 문제였죠?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고요. 거제치고는 좀 많이 뜯어갔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기프티콘 받다가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검찰에 갑자기 잡혀갔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내가 갚을 테니 돈 좀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돈까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 청약 통장을 깼다네요. 청약 통장은 아이고, 좀 좋아. 다시 이거 가입해서 이게 실적 쌓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청약 통장 깨고 대출까지 받아서 총 26차례에 걸쳐서 1,100만 원이 넘는 돈을 뜯긴 거예요. 아,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요? 이게 보통 저희가 정말 되게 이런 상황을 쉽게 생각하다 보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저 뻔히 보이는데 그걸 속아서 세상에 그 건설회사 오너 아들이라는 사람한테 자기가 오히려 저렇게 돈을 주냐라고 막 피해자를 비난할 수 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상처받지 않게 해줄게 이 말을 했다는 거 보니까 뭔가 이 피해 여성분이 사연이 좀 있었던 분인데 이자가 그 지점을 막 공략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주 예리하게 보신 건데요. 그 상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남들 또는 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파고 들어온 건데 뭐 인간의 선의를 믿는 사람을 악의로서 이제 대하는 그런 어떤 수법인데 사실 뭐 이 SNS를 통해 가지고 좋은 인연을 맺는 그런 분들도 뭐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누가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팁을 하나 제가 드릴게요. 예. 어떤 뭐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뭐 기프티콘 이런 거 하면은 좀 약간 징후가 있어요. 남자인데 좀 약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까진 좋아요. 그런데 언제가 결정적인 징후냐 그러면 상대가 돈을 요구할 때. 현금. 예, 현금을 요구하고 뭐 그쪽으로 송금해달라고 얘기를 할 때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다른 사람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 일단 20대 여성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뭐 아버지가 구속될 위기라고 하니까 일단 이것저것 다 해약하고 1,000만 원 보냈잖아요. 갚는다고 했는데 안 갚아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그거 나중에 그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20대 여성에게 1,000만 원은.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빨리 좀 갚았으면 좋겠는데라고 할 때 이 날아오는 대답이 폭언이 날아 들어오니까 세상에. 결국은 이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인연을 만나고자 했던 이 여성, 이 남성을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렇군요. 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 남성의 정체,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족발 위에서 숨긴 가족. 유부남이었어요. 네, 어? 사실 사실혼 관계에 배우자가 있었고요. 아휴. 자녀까지 아, 있었습니다. 자녀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무슨 건설사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고 거기 회사 과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뭐 당연히 짐작하시겠지만 거짓말이었고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심지어 나 그 여자랑 연애할 생각도 없었어요라고 했다고 아이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뭐 당연히 저 인간 처벌을 받아야죠. 네, 근데 피해 금액이 1,000만 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처자식 다 있는 상황에서 뭐 교제할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줘가면서까지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범행수법 불량하죠. 예. 뭐 약간 찌질하기도 하고 시작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대해서 폭언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까지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일 텐데 예. 저 사람에게 재산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무일푼이다. 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예. 저 1,000만 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양 변호사님. 그리고 이 피해 여성 외에 또 진짜 피해자가 이자의 실제 부인이지 않습니까? 예? 이혼해야죠, 이러면은. 그렇죠. 저 남성 모르겠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내와 아이가 있는 집에서 다른 여성과 저런 얘기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꾸려갈 만한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게 없어 보이거든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자녀를 위해서라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혹시 모르겠지만. 예. 자, 교수님이 짧게 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이게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면 여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신분을 완전히 속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상처를 갖다가 얘기했는데 그 상처가 있는 여성의 거기에다가 더욱더 어떻게 보면 고춧가루를 갖다 뿌린 예.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그 그러니까요. 범죄인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번에 뭐 법적으로도 좀 그 확실한 어떤 처벌을 갖다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